내출란 교실입니다. 얼마 전에 난개에 충격적인 폭행 사태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출란 유튜버들이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언급한 동영상을 지난주에 업로드를 시켰어요.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요? 제가 제작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뭔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제작한 영상을 회원 전용 동영상에다가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아마 우리 회원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조회수가 회원 숫자보다 더 많으니까요. 바로 그 다음날 제작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측했던 그 어떤 사건의 본질이 크게 엇나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그 폭행 사태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여기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좀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상 그 바로 다음날 제작한 거기 때문에 놓치고 좀 지나간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심층 취재가 이루어진 그 영상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캡처를 한 것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숏Y라는 어떤 그 채널에서 이제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분이 이제 폭행을 한 당사자예요. 근데 난실 전체를 이제 이 보도에는 이렇게 풀샷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풀샷이 나왔네요. 근데 이제 폭행을 당했던 이 씨라는 분의 난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영상에서 언급했을 때 날씨가 상당히 더웠는데 이때가 뭐 폭염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아직까지도 그 폭염이 제 가시기도 전이었고, 근데 이 전체 난실이 전부 다 그 비늘로 씌워져 있어요. 그 비닐하우스처럼. 그래서 제가 이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복사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더울 텐데, 또 겨울에 보온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거 난실 전체가 다 이러니까 여름에도 아마 이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씨가 그 숏Y의 영상을 보면은 난초의 신의 손이라고 불렸답니다. 난초를 갖다가 잘 키우시고 촉수 번식도 굉장히 많이 빨리 하시고, 죽어가는 난초도 이분 손에 들어가면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소문이 많이 나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난시를 이렇게 조성할 때는 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정도로만 치부하고 넘어갔는데 이 심층 취재에서 이 가온 난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분이 이 난개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게 보도 영상 내용입니다. 제가 뭐 난개의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난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가온 난실에 대해서 에란인들이 하도 뭐 가져가면 죽니 어쩌니, 가온 난실로 이 난을 키우면 안 되니, 이런 이제 불만들이 많이 쏟아졌고, 또 그런 것이 다른 난초 유튜브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죠.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일반 난실로 가져오면은 막 1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무너지더라. 그래서 이제 가온 난초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 난초 대통령이란 분이 이 가온 난초에 대해서 이제 그 총대를 메고 퇴치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분의 주장이고, 이 난초가 이 씨와 피해자와 20년 정도의 난초를 거래했다 그래요. 그래서 가져가서 뭐 억대의 난초를 가져가서 돈도 지급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억 정도를 지급했다고 하니까, 보도 내용에 의하면, 그러니까는 이 가온 난초를 가져가서 유통을 시켰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뭐 가온 난시를 퇴치한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난실 자체가 완전히 뭐 전형적인 가온 난실이에요. 이 비누를 씌워가지고 인공 조명을 때려서 밤잠을 재우지 않고 또
온도를 일정 부분 조절할 수 있죠. 이 비누를 씌워가지고. 그러니까는 사시사철 일정한 온도, 20몇 도를 맞춰가지고 계속 자라게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의 심층 취재의 영상에 주변 난상인들이 많은데, 가온 난초에 대해서 이 씨를 상당히 비방하는 인터뷰도 실었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본인 이 씨는 가온 난초를 키우지 않았다, 가온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누구 말이 옳다 안 옳다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제 눈에 보기에는 이거는 정상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난실은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이제 밤에 찍은 영상인 것 같아요. 좀 어둡죠? 근데도 불을 다 켜놓고 난초는 계속 광합성을 하고 자라죠. 이제 이게 우리가 가온 난초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게 어디에서 돌아다니는지, 또 뭐 전국적으로 이 피해자 이 씨만 가온 난초를 생산해냈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이유는 속된 말로 이분들의 주장대로 억대 난초가 거래되는 이 중요한 난초들이 가온에서 생산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촉당 1억이니까 이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한 촉에 1억을 구매하기로 해놓고 1년 후에 왔는데 그게 3촉 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적어도 3억 정도는 줘야 되는데 왜 1억이냐 이거 갖고 말다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녹취도 공개했더라고요. 전화로 그거 갖고 말다툼을 하던데, 그러니까 촉당 1억이니까 1년에 2촉을 뽑아내면 2억이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정상적인 온도에서 겨울잠을 재우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촉 받을까 말까 하는, 이렇게 키우서는 안 된다는 인간의 욕심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가온을 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난초를 저도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비누를 씌워가지고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일반에서는 보기 힘든 난실이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가온 난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분께서도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이거 이제 가온 난실이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뭐 그만의 어떤 노하우가 아닌가. 그리고 한두 개가 이렇게 인큐베이터 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또 전형적인 다른 난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난실 전체가 이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가온에서 뽑아내는 전형적인 난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촉수를 많이 뽑아내고 신의 손이라는 별명도 붙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게 가온 난실인 것처럼은 보이는데, 본인은 이제 뭐 부인을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주변 난상인들도 다 가온 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온 난초를 가져가면 일반 난실에서는 죽는다 하는 인터뷰도 다 심층 취재를 하시는 분들이 인터뷰를 다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폭행 사건에 주목할 게 아니라 우리 가온 난실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이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난개에 뛰어들면서 이제 투자 목적으로 뭐 억대의 난초를 사서 이거를 재배를 하면 뭐 돈을 벌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그런 걸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키우면 죽일까봐 이거를 자기한테 판 사람한테 다시 위탁을 해서 좀 키워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남의 손에 의해서 키는 난초죠. 자기는 돈만 갖다 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것이 그 억대를 호가한다고 말하는 이런 난초들이 가온 난실에서 생산된다는 현장을 우리가 처음으로 실증적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공개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억대를 호가한다는 난초를 에란인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고, 또 그것을 퇴치 운동을 하든 안 하든 20년 동안 거기서 난초를 가져와서 판매를 했던 가해자, 이분도 가온 난초를 유통했다는 거예요. 이 난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 그럼 누굴 믿겠습니까? 이제 그 밑에 하부 조직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 분이 난개에 옷피는 니드로서 난초 대통령이란 어떤 그
별명을 얻어가면서 이 가온 난초를 유통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폭행 사기보다 그게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 이분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는 어떤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폭행 정도가 너무 지나쳤어요. 지나쳤기 때문에 이분이 맞는 얘기를 하고, 또 이 피해자가 난개에서 별로 좋지 않고 악덕 상인이라는 뭐 소문이 있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던데, 그런 말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결국 동조자였고 한패였고 한패를 탄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돈 문제로 싸웠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가온 난초를 유통시켰다. 그러니까 돈을 빨리 벌려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쪽씩 막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교실에서 늘상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현장을 언론에 공개된 건 처음이었고, 이것이 이 가온 난실에서 가져온 난초를 유통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도 보관을 가온 난초실에서 보관을 했겠죠. 이런 분들을 우리는 난초의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로 알고 여태까지 지내왔었다. 그러니까는 지금 난 상인들도 뭐 회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이번 기회가 난개의 어떤 그 오피니언 리더들의 전체적인 물갈이로 작용을 해서 더 나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난개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 동영상에 지난주에 업로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생각에는 별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온 난초가 어디서 도대체 유통이 되는지, 뭐 일반 보편적인 가격의 가온 난초를 전국적으로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정점에 있는 고가의 난초, 뭐 억대를 호가하는 난초도 결국 가온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라는 것은 팩트로 밝혀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에라니 여러분들은 이 출연교실을 많이 좀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 출연교실은 마침 이제 구독자가 좀 적습니다. 이 동영상의 조회수에 비해서 오히려 동영상의 조회수가 출연교실보다 적게 나오는 이 채널보다는 이 구독자 수가 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동안에 불편해했던 분들은 영상을 슬금슬금 보긴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데 굉장히 망설여졌거든요. 그런데 결국 출란교실에서 우려해왔고 지적했던 얘기들이 전부 다 맞는 얘기다,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우리 출란교실을 좀 더 많이 좀 주목을 해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으로 그 동영상을 보기 전에 유튜브는 그분이 애써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시켰고, 그걸 안 보는 거면 모를까, 보는 경우에는 항상 좋아요를 먼저 누르고 이 영상을 보라, 이런 얘기들을 다른 유튜브들도 흔히 많이들 합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좋아요 동영상을 누르는 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 영상을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도록 많이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출연교실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항상 누르고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출연교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